내전이라고 그러죠. 쌍방과실이라고 그러고 내전이라고 내전. 그 다음에 쌍방과실이다.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 합니다. 남침이라고 그러죠. 남쪽에서 쳐 올라갔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 미국이 2차 세전 끝나고 군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했다까지 학설이 있습니다. 학자가, 미국 놈이 학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6.25 전쟁이 완전히 거꾸로 왜곡이 됐어. 첫째 문제는 6.25 전쟁이 과연 내전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뭐냐 하면은 북쪽, 북한, 남한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민족해방전쟁하러 내려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서로 통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싸운 내전 정도로 인식해. 이 오늘날 전국 좌파들의 시각이 좌파들. 자, 내전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국가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1948년 유엔 감시하에 50 통선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탄생하죠.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감시하에 남북 간 국민들의 자유선거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건국해라 하고 결의했는데, 유엔 감시단이 엉커크로 해가지고 왔어요. 한반도 왔는데 북쪽에는 소련하고 김일성이가 못 들어오게 해서 못 간 거예요. 못 가서 남쪽에서만 선거를 했습니다. 북쪽 국회의원 숫자는 남겨놓고 남쪽만 해서 했고, 그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을 해준 겁니다. 그럼 북한은 뭐죠? 북한은 소련이 괴뢰정권이에요. 괴뢰정권. 북한은 소련 점령하에서 김일성이를 앞세운 괴뢰정권이에요. 앞잡이 정권이에요. 소련의 앞잡이 정권이었고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거야. 근데 소련의 괴뢰정권이 소련하고 중국 모택동하고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모의해서 남침을 한 이 불법 남침한 이 전쟁을 어떻게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술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홍문종 대표께서 6.25는 동난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6.25 동난이다. 그러나 그 하나만 보면 동난이지만 전체 국면을 보면 동난이 아니고 6.25의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왜 전쟁이냐?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간의 자유수호 전쟁이,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진영의 불법 남침 전쟁을 자유세력이 지켜낸 전쟁이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내전이 아닙니다. 동난도 아니에요. 자유수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6.25 전쟁을 누가 어떻게 모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는데, 그 뒤에 여러가지 진보적인 학설이 와가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의 옐친이 왔죠. 옐친이 제주도 와가지고 우리가 30억 불 원조 해주니까 선물을 가져왔어. 뭔 선물을 가져왔느냐? 스탈린 6.25 비사를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그 기록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 거냐. 6.25 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에 의한
공산 세계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했다니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소련이 해방이 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딱 떨어지니까 극구 한반도의 병력을 진출시킵니다. 8월 7일, 8월 9일 바로 10일부터 남하시키는데, 그 전에 미국이 소련에게 계속해서 참전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 혼자서 유럽 전선에서 독일하고 싸워야죠. 태평양 전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련 보고 제발 좀 참전해서 만주인 일본군을 무장 좀 해제시키고 그걸 좀 점령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소련놈들 참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일본 항복 임했다고 바로 남한을 해온 겁니다. 그거 남한 내려오니까 그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상주식 병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미 세계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북한 소련한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또 무너지고 바로 이어서 미국이 이어받으니까 서울과 인천 이남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38선을 끈 거예요. 38선 유래도 보면 과거에 임진왜란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38선을 끄어가지고 이 밑으로 오지 말라 하니까 소련이 그 위에서 진주를 하고 바로 1945년부터 인민군 창건에 들어갑니다.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하고 김일성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전체를 공산화할 거냐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단추를 열어준 자가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에 남노당을 다 조직한 거야. 그 당시 우리 국민의 75%가 남노당 가입했다 했죠? 90%가 농민이니까 이 남노당에 가입해 공산사회를 국가를 만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작하고 있는 건 너 땅으로 다 준다니까 전부 도장 다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오니까 그걸 딱 내밀면서, 박사님 제가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조직해놨습니다. 공산국가로 건설하시죠 합니까? 이승만 박사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그래서 박헌영이가 공산당 조직을 더 활성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산국가를 건설해보려고 하다가 정판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정판사 사건 아세요? 아시는 분 손들어요. 정판사 사건. 모르시는구나. 가짜 돈 찍어내는 거야. 일본 놈들이 갈 때 명동에다가 돈 찍어내는 기계를 그대로 나눠 까버렸어. 이거를 가지고 남 박헌영이하고 매치 모여가지고 조직을 하고 공산국가를 건설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돈이.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돈을 찍어내가지고 풀다가 그 당시 하진은 이 군정을 하면서 처음에 제4회단체 정당을 전부 다 인정한 거야. 공산당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왜? 그 당시 미 국무성이 핀센트라고 하는 국장이 소련 간첩이야. 다 인정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다 인정하라고 지시해서 사실 공산국가를 건설하는데 방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지가 다 인정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짜 돈이 나와서 경제가 교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범인을 딱 잡아보니까 박헌영이니까 박헌영을 체포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지의 한국인 애인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박헌영이 또 애인이야. 이게 박헌영한테 귀띔을 해줘. 너 여기 있으면 체포돼 빨리 도망가. 그래서 일설에 하면 박헌영이가 상류의 태가 시체처럼 해가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북쪽으로 넘어가요. 가가지고 김일성이를 꼬옵니다. 내가 남쪽에 조직 다 해놨으니까 자 강의할 때 좀 조용히 하세요. 다 조직을 해놨으니까 쳐 내려가기만 하면 전부 만세 부르고 지지하게 되겠다. 가자 이랬단 말이야. 그게 김일성이가 솔깃해가지고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각하
이제 우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명령만 내리면 바로 공사라고 할 수 있었다니까 스탈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안 돼. 미국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처음 거절해서 내려보냅니다. 근데 가고 3개월 후에 다시 박헌영이를 데려갑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스탈린이 세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째, 미군이 전쟁 개입 전에 전쟁을 끝내라. 속전속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택동이한테 가서 지상군을 참전시키라.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 이걸 가져와서 중공군이 모택동 지상군을 참전을 계획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쪽에서 먼저 쳐올라 와서 대받아 친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내려가라. 이 세 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박헌영이 데리고 모택동을 찾아가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지상군은 대주는데 소련 공군을 대달라. 그래가지고 스탈린한테 얘기해. 스탈린 좋다. 내가 공군 대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 6.25 전쟁 전날 새벽에 김일성이가 성명을 발표해요. 해주에서 남쪽 군대가 쳐올라와서 우리가 청상 자주권 방어 차원에서 대응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자꾸만 우리가 먼저 북쪽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25 전쟁의 가장 그 과정은 박헌영,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 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저는 볼 때 가장 나쁜 놈이 박헌영이. 박헌영이 그 아들이 원경선임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 이게 우리 민족 뭐 역사연구소인가 하는 그걸 만들어. 박은수인이 뭐 솔방 그 출신들이야.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박헌영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 이놈이 나쁜 놈이야. 소련이 침공하라고 지시해서 침공한 게 아니라니까. 가서 침공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여건이 되어 있다고 했고 스탈린이 성인하고 모택동이 가담을 하는데 처음에 모택동은요 참모들하고 상의하니까 다 반대했어요. 주울레도 반대하고 평덕회도 반대하고 유속이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왜? 49년 이제 중공 건설하고 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반대를 하니까 모택동이 뭐라고 그러냐. 순망치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순망치안. 우리는 이거 북조선은 이 입술이다 이거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해야 된다. 다 반대하는데 무릎쓰고 참전을 합니다. 순망치안이라는 얘기 거기서 나와요. 그게 6.25 전쟁의 전범도 이제 명확하게 나왔죠. 박헌영,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에요. 이 6.25 전쟁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공산주의자고 공산국가입니다.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 일환으로 전쟁을 승인했고 승인뿐만 아니라 6.25 전쟁 나기 전 5년까지 철저하게 소련 군사물자 군대를 다 대줘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남침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성격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대결이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유수호 전쟁이라는 거야. 이제 알겠죠?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6.25 전쟁은 자유수호 전쟁이다. 내전이다. 뭐 쌍방가실이다. 뭐 다른 놈들은 전부 김일성이 시각에서 하는 주장이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한다 이거. 그런데 왜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김일성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이런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 되어 가느냐는 겁니다.
그리 주장하는 놈이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런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불철주야 노래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다. 그 대통령도 힘만 모아서 쫓기는 나라가 됐다. 지금 많은 우파 국민들이 말이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건지 알겠다. 뇌물 한번 안다는 거. 왜 우리 태극기가 한 3년간 그니까 계속 떠드니까 JTBC도 가짜 조작인 거 맞는 것 같다. 죄 없는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자기 권한 다 주고 대통령이 바보같이 쫓겨나느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한 그 대통령이 힘만 못 쓰고 쫓겨나는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의 성격이 단순한 성격으로만 규정될 게 아니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본질과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정말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도 힘한번 쓰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됐고 6.25를 내전이라 그러고 쌍방과실에 의한 불행한 충돌이라 그러고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서울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으려고 나온 게 우리 대한애국당이었고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이죠. 이걸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단순하게 뭐 이게 뭐 남침이다 북침이다 뭐다 이게 뜻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뭐 턱덩이라 가서 사인하고 호지명이라 그러고 칭송하는 놈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했고 이런 나라가 됐다. 그거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하려던 저 불쌍한 여성 대통령이 쫓겨나는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태극기를 들고 애국민이 나왔고 그 애국국민들이 모여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이제 외연을 확장해서 정치인 힘을 가져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간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부로 우리 공화당이다 이거야. 네.